안녕하세요. 스마트 리더 채널의 제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이 인터넷이 된다는 점을 말하지만 예전 2G폰도 느리기는 했어도 인터넷은 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스마트폰의 가장 큰 특징은 OS를 기반으로 원하는 앱을 자유자재로 설치하고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런 앱의 특성에 따라 전화도 걸고 사진도 찍고 쇼핑, 인터넷, 문서 작업 등 다양한 용도로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앱은 앱스토어라는 곳에서 설치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지만 실제 앱을 설치하는 과정이나 관련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분들은 적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안드로이드 계열의 대표 앱인 플레이스토어뿐만이 아니라 이에 대항하는 다른 앱스토어도 함께 소개하려 합니다. 앱뿐만 아니라 영화나 이북, 최신가요 mp3 파일도 스토어에서 구매가 가능한데요. 앱스토어에서 구매 가능한 다양한 컨텐츠 영역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버튼과 함께 구독 신청도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신청 버튼 바로 옆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가장 먼저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는 업데이트 관리, 유료 결제 설정을 비롯해 앱스토어별 특징을 이해하고 특징에 따른 효율적인 활용법을 모두 포함할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앱 설치에 사용하는 앱이 몇 개가 있는데요. LG폰, 삼성폰, 화이폰과 같은 안드로이드 폰에는 모두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금 보이는 플레이스토어 앱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겠고요. 먼저 설치할 앱 이름을 알고 있는 경우 검색해서 설치할 수가 있는데요. 맨 위에 보면은 구글 플레이라는 영문 글씨가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터치를 합니다. 기차를 예매하는 데 사용되는 코레일톡이라는 공식 앱이 있습니다. 예매 후에는 별도의 발권이 필요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편리하게 자주 사용하는 앱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코렉까지만 입력을 했는데도 밑에 코레일톡 앱이 확인이 됩니다. 워낙 유명하고 많이 사용하는 앱이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터치해서 바로 설치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일단 끝까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통 옆에 검색하는 버튼이 있어야 하는데요. 플레이스토어 앱은 보시는 것과 같이 해당 버튼이 없고요. 대신에 밑에 키패드 오른쪽에 보면은 돋보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터치해서 해당 앱을 검색하겠습니다. 맨 위에 코레일톡 앱이 지금처럼 확인이 되고 있고요. 설치 부분을 터치해서 해당 앱을 설치를 합니다. 만약에 설치 대신에 열기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해당 앱이 이미 깔려 있는 사용자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 부분을 터치해서 해당 앱을 설치하겠습니다. 설치가 다 되었고 열기 부분을 터치해서 해당 앱을 바로 실행할 수도 있겠지만 해당 앱이 잘 설치되었는지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 앱을 종료를 하겠고요. 현재 홈 화면인데요. 홈 화면에서는 아무리 페이지를 넘겨도 지금 방금 설치한 앱이 확인이 안 됩니다. 앱스 화면으로 지금과 같이 이동을 해야 되고요. 앱스 화면의 페이지가 밑에 보면은 여러 개가 있는 것을 지금과 같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저는 이 페이지에 있습니다. 새로 설치한 앱은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은 맨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로 설치한 앱이 확인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검색어를 입력해서 원하는 앱을 찾아서 설치하는 방법을 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원하는 앱을 검색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천이라고 하는 탭에 있는데요. 옆에 인기 순위 탭을 터치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앱들이 순서대로 보여집니다. 인기 유료 카테고리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유료 앱들 중에서 인기 순위가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있고요. 최근에 갑자기 인기를 끄는 앱들은 급상승 부분을 터치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게임 위주란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카테고리 부분을 터치하게 되면은 카테고리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앱 부분을 터치하게 되면은 게임을 제외한 앱들 중에서 어떤 앱들이 인기가 있는지도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관련 유료 앱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분야별로 원하는 앱을 찾고자 할 때는 카테고리 부분을 터치를 하고 아래쪽에서 원하는 카테고리를 찾으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강 운동 부분을 터치하게 되면은 관련 분야 중에서 인기 있는 앱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인기가 많다고 반드시 좋은 앱일 수는 없지만 모르는 상황에서는 대중들이 많이 사용하는 앱들이 아무래도 좋은 앱일 수 있다는 그런 전제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검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메인 메뉴 중에서 홈 메뉴에서 내용을 본 거고요. 게임과 관련해서만 보고자 할 때는 게임 메인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앞서 봤던 항목 부분을 터치해서 해당 부분만 볼 수도 있겠고요. 구글 플레이 앱은 앱뿐만이 아니라 영화나 도서 이북도 구매해서 바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영화 부분을 터치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추천 항목에 있는데요. 다양한 검색 항목을 지원하기 때문에 쉽게 원하는 영화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작 항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최근 개봉한 영화를 위주로 원하는 영화를 찾을 수도 있고요. 장르 항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원하는 장르를 선택해서 해당 장르 안에서 원하는 영화를 찾을 수도 있고요.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영화만 보고자 할 때는 키즈 부분을 선택을 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 메뉴로 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북 항목에 있는데요. 도서 메뉴에서는 크게 세 가지 형태의 도서를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종이책이 아닌 화면에서 읽는 이북, 그리고 음성으로 책을 읽어주는 오디오북, 만화책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크게 세 가지 형태가 되겠고요. 이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장르별, 최다 판매 기준, 신간 기준, 인기 순위로 책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북, 오디오북, 만화 세 가지 카테고리 형태로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구글 플레이 앱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맨 위에 왼쪽에 줄 3개 거져 있는 더보기 아이콘을 터치를 하겠고요. 맨 먼저 나오는 내 앱 게임 이 부분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항목은요, 설치한 앱에 대해서 최신 버전이 나왔을 경우에 업데이트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 부분을 들어오지 않아도 업데이트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거의 업데이트가 되었고 업데이트 할 내용은 현재 1개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자동 업데이트 설정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항목에 가끔씩 들어와서 모드 업데이트 이 부분을 터치해서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은 3가지 항목이 보이는데요. 라이브러리 항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항목은 지금의 구글 계정으로 한 번이라도 설치한 적이 있는 앱 중에서 현재 기기에는 아직 설치하지 않는 앱 리스트를 지금과 같이 보여주는 항목입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교체한 후에 다시 이전에 설치한 앱을 검색해서 설치하려면 번거로운데요. 이 부분에 들어와서 이전에 설치했던 앱 중에서 다시 지금의 기기에 설치하고 싶은 앱들을 바로바로 설치 버튼을 터치해서 설치할 수도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번 설치했던 적이 있는 앱인데 제목도 기억이 안 나고 검색이 잘 안 된다라고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 부분에 들어와서 이전에 설치한 앱 리스트를 보면서 원하는 앱을 찾아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앱 자동 업데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동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버튼을 누르고 설정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앱 자동 업데이트 항목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가운데 와이파이만 사용 항목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얘기는 와이파이가 연결되었을 때만 앱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LTE 상태에서는 앱을 업데이트하지 않고 있다가 와이파이 연결만 되면은 그동안 밀렸던 앱을 모두 업데이트를 해주는 건데요. 저의 경우에는 무제한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윗부분을 선택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외부에 있을 때 시도 때도 없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느려진다든지 배터리 소모 부분이 있어서요. 저의 경우에 거의 사무실에서만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설정을 하고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앱이나 영화 도서 중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결제 수단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제 수단 등록을 위해서는 더보기 아이콘을 터치를 하고요. 결제 수단 항목을 터치합니다. 다양한 결제 수단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일 겁니다. 해당 부분을 터치해서 갖고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추가를 하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 항목에 들어가서 지금의 항목의 책을 구입을 한다고 가정을 했는데 바로 구입은 하지 않고 이후에 구입 예정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부분에 보면은 더하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터치를 하게 되면은 위시 리스트에 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앱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유료 앱 중에서 지금의 이 앱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은 해당 앱을 터치를 합니다. 앱의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보면은 점점점 더보기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터치해서 위시리스트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두 개의 항목을 위시리스트에 추가를 했는데요. 더보기에 들어가서 위시리스트 항목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추가한 항목을 지금과 같이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곳에서 이전에 보았던 것 중에서 관심 있는 항목을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될 수 있으면 10분 전후에서 15분은 안 넘기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모두 녹화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서두에 언급했던 다른 앱스토어 소개 및 특징과 활용법은 다음 영상으로 미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필수적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이 가득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영상에서 바로 뵙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함께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 영상 우측 하단에 스마트 리더 로고 부분이 보이는데요. 터치하면 바로 구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위 친구나 지인분께 카톡이나 문자로 영상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의견 있으면 언제라도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